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단순한 계파 갈등이 아닙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 한동훈을 다시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장동혁을 퇴출시킬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한동훈 복당은 불가능해 보이고 창당도 애초에 그릇 자체가 안 된다는 평가인데요. 그 말이 맞는 것이 윤석열 주구 노릇이나 하던 한동훈이 창당은커녕 의원 자격이나 있을까요? 한동훈 퇴출 작전에 눈치 없이 전면에 나선 것이 안철수라는 게 또한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마치 봉숭아 학당을 보는 것 같죠? 샤프심 한동훈과 몽당 연필 안철수의 대결이라고나 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차기 당권을 두고 국민의힘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안철수부터 갑니다. 좋습니다. 안철수 한동훈 향해서 친한계 여의도 레카 배제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뭐 반실명쯤 되는 네. 어떤 사람 내가 빡 봐놨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출신 성분으로서 네. 그 사람을 의심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이게 왜냐하면 네. 일단 친한계의 유력 그 정치 패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좁혀지죠. 그러니까 네. 이제 대충 한 10명 내외로 좁혀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넓게 잡아봐야.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3명을 꼭 찍었어요. 하나는 이제 나랑 같이 예전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내 밑에 있던이라는 얘기죠. 사람 중에서 지금은 한동훈을 적극 옹호하는 패널이 있다. 그거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내 욕을 하고 밤에는 한동훈 욕을 하는, 그 다음에 조변석계 하는 이상한 어이구.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한 명은 언론인이라는 탈을 쓰고 한동훈 옹호하고 나를 조지는 패널이 있다. 요 3명. 그러면 이제 현직 언론인 중에 누굴까? 그리고 전에 안철수랑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서 누굴까? 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이 조금씩 다른 그 교수님,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굴까? 요런 식으로. 거의 뭐 반실명. 그래서 뭐 아침부터 이제 라디오에 쫙 돌았어요. 누구냐, 뭐 서로 뭐 이니셜 대보자, 뭐 요런 거 하고, 예, 요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거의 좁혀졌는데 지금 이제 김종혁 박상순회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종혁 박상수는 약간 애매한 게, 김종혁은 언론인이라고 하기엔 이미 이제 그만두고 정치한 지가 좀 돼서 지역에 이제 한 지가 좀 됐어요. 네. 아침 어디 라디오 패널들 지역구예요? 중에서 현직자 중에 지금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직자 중에서 심지어 자기 소속 미디어 그룹에는 거의 안 나가고 다른 데로 도시는 그 기자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을 지칭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이제 의심을 이제 많이 아니 받고 근데 있고. 왜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 그냥 실명을 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고소당할까 봐. 아니 뭘 고소당해? 고소당할 수도 있고 저렇게 야구리는 게 더 재밌습니다. 더 재밌잖아요. 서로 누군지 막 그렇죠. 나는 그 노래 안 했는데 뭐 이런 거. 분란을 일으키는 거잖아 이런 거는. 누가 이제 그 네. 박상수 변호사 얘기하셨는데 변호사는 변호사입니다. 네. 박상수는 아닙니다. 그래 박상수 왜냐면 한 길을 걸었어요. 네, 한 길로. 한동훈 한 길입니다. 네, 외길. 네. 네, 안철수로 갔다가 이렇게 온 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안철수 당에서 이제 대변인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이제 변호사가 있긴 있어요. 한동훈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결국 그럼 한동훈을 복당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쵸. 뭐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저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네. 한동훈에 대한 집중 공세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혹시 한동훈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저 당에서 취급되기 때문에 곧 복당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러 올 거니까 겁이 나서 저러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좋은 CNI였나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한동훈의 국민의힘 복당 보수 쇄신에 도움이 안 돼! 57.2% 대 도움이 된다! 37.3%입니다. 자,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네. 부정적 응답이 58.4%, 긍정적 응답이 38.5%입니다. 예. 거의 차이가 없어. 심지어 이념 성향 중도도 부정적 의견이 53.4%, 긍정 4%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큰 차이 없이 네.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비토 정서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극우적인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네. 보수층 대부분 내지는 중도층까지 포괄해서 상당수가 한동훈 아저씨가 보수층의 결집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형적으로 중도가 보나 보수가 보나 짚이 모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와봤자 분란만 일으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한동훈을 또 싫어하는 또 다른 네가 있습니다. 있죠. 이제 오창석 씨 친구 아닙니까? 예, 아니 뭐 절친한 전임자니까. 전임 이사장께서는 아침부터 돌아다니면서 한동훈 그러면 신당해라고 얘기를 신당해. 합니다. 자, 장해찬 한동훈 신당 창당 응원하지만 배짱과 동력이 없어 보여. 배짱과 동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안 되는데도 저런 얘기랑 그냥 놀리겠다는 거잖아. 아니 저는 진짜 전임자랑 현임이랑 똑같은 게 네. 정말 말할 때 저는 오창석이 말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차라리 신당을 창당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야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그저께 오창석 사장이 거의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은 마음입니다. 한동훈을 향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요즘 결국 못할 겁니다. 네. 배짱이 없는 거거든요. 배짱이 없다. 난 사실 뭐 하나만 없는 줄 알았는데 배짱도 없고 뭐 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게 아쉽네요. 많네요. 네. 많이 아쉬운 분이네. 자,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느닷없이 한동훈 창당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냐?
잽이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궐선거에서 어렵게 뭐 됐다고 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본인은 지금 뭐 가타부터 얘기 안 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또 하나 우스운 게 그 국힘당이 어떤 당입니까? 대선 주자 하나 못 내가지고 부랴부랴 윤석열 구워가지고 어떻게 그냥 정권 잡아봤는데 뭐 그자가 더 해먹겠다고 내란 일으켜서 지금 징역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똘마니 하던 사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자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밑에서 또 똘마니 하던 자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게 막 막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끌어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야, 그러면 우리 당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에 바람을 좀 불어넣는 사람이 조갑재 씨예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창당을 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눠져야 해요.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죠. 헤어지는 과정에서 신당도 되고 뭐 분당도 되고 뭐 갈라질 사람 갈라져야 돼요. 창당이라도 할까요? 너 창당하라고 그랬다. 한동훈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민심을 거역하고 결국 그것은 윤석열 내란 수계 세력 편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당을 해라. 어차피 거기는 뭐 틀렸다. 결국은 내가 돌아가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창당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이 창당이지. 창당이 그렇게 쉽습니까? 거대 정당이 갖고 있는 인력과 자산, 우선 쌓여있는 현금, 동산, 부동산, 이 위세에 사실 390 얼마나 매덕은 좀 내야 뭐 되나? 토해낼 수도 있죠. 그 위세에 사실은 나가서 당을 만든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만약에 창당의 생각이 일이라도 있었다면 지난번 부산에 나왔을 때 본인은 부산에 나갈 테니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다른 지역에도 같이 나갑시다. 예를 들어서 평택을에 누구를 또 보낸다든지 재보궐선거 14곳을 한번 전국적으로 우리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림.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까 앵커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대정신이 없는데 무슨 정당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는 그 이전의 실패 사례들에서 잘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창당이 조갑재 씨의 입에서 나온 거 전에 안철수 입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관심을 끈 거 아니었나 싶어요. 안철수가 추경호 내란 재판 가가지고 한동훈하고 이제 한판 붙고 하면서 한동훈한테 지금 직격탄을 계속 날리는 과정에서 창당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참 웃기는 게 그걸 안철수가 또 얘기하니까 또 조롱을 당하잖아요. 오늘 창당 얘기를 하는데 저를 뭐라고 혼내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많으시네요. 착한 악마님, 냅둬요. 앵커님은 내란당 애들 잘하고 있는데 꼭 지적을 해서 막으려고 하시네. 서울 갑부님, 앵커님 냅둬요. 지들끼리 싸우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녹수님, 앵커님 그렇게 어려운 걸 알려주면 어찌했을까? 내버려두세요 하든지 말든지. 그럴까요? 하도 웃어서. 저희가 이제 그 장동혁의 부동산 투기 전국에 열 몇 군데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특히 서산대산 고속도로 종점에 최근에 TV조선이 연속해서 특종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 현직 판사 시절부터 기획부동산에 뛰어들었거든요. 수십억을. 제가 이제 막 고발하고 규탄도 하면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가끔 알아보는 시민들이에요. 그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그래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아 장동혁 지금 국힘당 잘 망치고 있는데 왜 자꾸 안진걸 씨가 나서서 몰아내려고 하냐고. 그 사람 냅둬야 된다고. 그럴 때 제가 가끔 헷갈립니다. 아니 장동혁 나쁜 사람인데 빨리 몰아내야 되는데 근데 냅둬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한동훈이 싸우는 꼴을 보면 참 이성적으로는 한국 정치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예. 하면서 그런데 또 감성적으로 보면 에라 모르겠다 더 싸워라 이놈들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창당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화시키면 장동혁하고 한동훈이 싸워서 한동훈이 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앵커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아까 시대정신 지역 기반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세력 싸움을 당이 쪼개지는 어떤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그 대한민국 정당법이 전국 정당만 인정을 하거든요. 예, 헌법적으로 사실 지역 정당이 인정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좀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정당의 전국 조직을 갖춰야지만 이게 정당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 한동훈 씨가 명분과 세력으로 정치를 하는 건데 본인이 전국 정당을 만들 세력이 아직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네. 계산할 수 있죠. 네. 친한계 의원이 한 10명 되고 네네. 뭐 그러면은 나는 부산이고 또 누구 서울이고 또 그중에서 뭐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전국 정당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 산수는 했을 수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 정당 정치를 보호하는 이유가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정치, 그러니까 권력에 그 연결하는 도관, 파이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한동훈 씨
씨가 창당을 해가지고 그럼 현재 국민의힘과 어떤 차별화된 명분을 권력으로 난 쓰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예. 창당의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뭐 친한계 의원들은 창당에 칠자도 나온 적이 없다 부인하기는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복당시켜가지고 한동훈 으쌰으쌰해서 당대표 쫓아내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창당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용경호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안철수 의원이 막 또 창당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속은 보여요. 어차피 장동영 물러나고 다시 이제 새로운 당 대표 뽑아야 될 건데 그러면 한동훈 아니겠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번 기회에 한동훈 많이 공격해놔야 나중에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 양반은 항상 생각하면 뭔가 좀 엉뚱한 게 많기는 해요. 글을 하나 또 올렸더라고요. 한동훈 의원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레카에 핥혀진 분들의 한이 한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따는 이제 말을 좀 만들었네요. 레카에 핥혀진 분들의 한이 한동훈을 무너뜨릴 거다. 한 의원께서 창당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합니다. 오전에는 저를 비판하다 오후에는 한 의원을 비난하는 기회주의자도 봤습니다. 저는 한 의원의 창당을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레카들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멀어진 사람들을 친한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안팎에 한동훈이랑 친한 척하는 레카들인데 자기를 비난하는 아주 꼴보기 싫은 거죠. 결국은 너도 공격할 거다. 걔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글을 해석을 했다고? 예. 와, 이걸 소장님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굉장히 글을 못 써요. 안철수는 아시다시피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저 말은 야, 네 주변에 보니까 네 편을 들면서 나를 공격하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 걔들이 친한동훈 세버레카들인데 지금은 너를 찬양하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너를 비난하고 돌아서고 잡아먹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창당 그 당을 하나 만들어낸다. 그 특히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아픈 역사 속에서 영남 기반을 하고 있는 그 정당이잖아요. 예. 예, 뭐 그건 뭐 우리 어쩔 수 없는 지역과 관련된 그 연계가 있는데 창당을 한다는 건 영남 지역의 어떤 뿌리를 두고 영남 근본적인 어떤 그 당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건데 그 결별 이후에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창당은 불가능한 건데 조갑재 씨 창당 이야기하고 한동훈 씨가 창당 이야기를 아마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즐길 것이냐? 창당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대선 주자급이 된다라는 그 언급으로 자기는 아마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갑재 씨도 아마 그런 언급을 하기 위한 창당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 창당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한동훈 씨가 이 정도의 좀 이제 뭐 지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강조한 그 수사 아닐까 싶거든요.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장동혁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장동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한동훈이나 조갑재가 창당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장동혁이 선거 결과에 책임도 안 지고 극우 극단주의 행보만 계속하면 우리가 창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경고를 던지는 거죠. 잽도 안 되는데 잽을 던지는 거죠. 국힘당 내 장동혁을 몰아내자고 하는 세력들이 그나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갑재와 한동훈이 뻔뿌질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오늘 뭐 이런저런 보면 한동훈 국힘 복당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 보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60% 가까운 거로 봤을 때 예. 국힘당 내 또는 보수당 내에서 한동훈이 워낙 인기가 없어가지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타격이 없는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근데 조갑재 씨는 왜 그래요? 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 떠나갖고 진짜 그 윤석열과 장동혁은 정말 이건 정치에서는 안 된다라는 최소한의 진정성은 있는 저는 정말 한동훈은 나머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장동혁이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최악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흐름이 분명합니다. 보수에서조차 한동훈 비토 분위기가 상당해 보입니다. 언론에서 부추기는 팬덤은 그냥 허상일 뿐이라는 얘기죠. 물론 한동훈을 연호하는 팬덤이란 게 체육관 하나 정도 채울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어디 한둘입니까? 한동훈은 지금 돌아갈 당도 없고 새로 만들 당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 재건은커녕 본인 재건도 어려워 보이죠?
이번엔 봉숭아 학당의 또 하나의 학생, 장동혁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한겨레 기사 중에 국민의힘 전점식 원내대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었던 건 이제 국회 지금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데 좀 길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선 의원들이 강경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찐유는 상임위에 관심이 없다. 아니 무슨 일이 있나 보죠 지금 국회. 왜 보이콧 하는 상임위 거야? 배분 문제로 틀어져갖고 이제 아예 상임위 안 배분뿐만 아니라 뭐 들어오겠다고 모든 것에 지금 네. 불만이고 장동혁 대표는 일단 여의도에 나타나질 않고 있으니까요. 다선 의원들이 강경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의원들의 이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은 다수론이 있고 소수론이 있으니까 대체로 이런 쪽 방향으로 정리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수별로 오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요새 계속 그 일정이거든요. 예. 원내에서 엊그제도 4호선 모임 따로 하고 근데 예. 이렇게 만나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의견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제 4호선 간담회 하고 나서도 강경파도 있는데 이게 또 들어가 있는 말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안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야 이거 빨리 우리가 법사에 들어가서 토론하고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민 의원들도 있고 어떤 의원들은 야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결국 민주당이 하는 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명분 삼아준 우리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의원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동식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선 의원들의 이제 이쪽에 이유를 들면 사실 만약에 정동식 원내대표가 본인의 뭔가 줏대가 강하고 뭔가 확 잡고 있는 그립이 강한 사람이었으면은 우리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설득하고 다닐게요. 이건데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막 그립을 잡고 내가 밀어붙여야지 이게 아니라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말도 다르고 저 사람 말도 다르고 어떡하지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속상함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투쟁해야 된다라는 의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 질문이 있었어요. 꼭 확보해야 되는 상임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법사위 없이 민주당에 어느 상임위를 줘야 한다고 하면 자리 다툼으로 비친다.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염두에 둔 상임위가 있다는 얘기죠. 내 속에 생각해서 상임위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순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예측하신대요? 뭐 정무위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재위가 될 수도 있고 뭐 행안위가 될 수도 있고 뭐. 맞네. 그런 맞네. 돈에 관련된 건가? 그렇죠. 일단 국토위는 민주당이 남겨둔다고 했으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임위 중에 진짜 많은 3선 이상 의원들이 꿈에 바라는 상임위원장들 자리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동식 원내대표가 사실 한명도 원내대표랑 자주 만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이야 강경으로 가지만 계속 강경으로 가진 않을 거라 봅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 이 얘기에서는 어떤 답을 했냐면 대표의 거취를 오래 끌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진전이 아직도 없다. 그러니까 뭔가 관련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뜻이 모이지 않는 것인지 대표 거취가 1개월 이내에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당내 의견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모인다 등등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중에 신동욱 최고, 김재원 최고가 뭐 키맨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면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 2명은 사퇴할 것 같고 2명은 또 사퇴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을 내리고 당대표를 내쫓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직함이란 뭘까요? 의원적인 질문은.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원내대표가 보기에 바람직한 상황은 뭐예요? 바람직한 6월 4일 다진 사태였겠죠.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상임위 때문에 아직도 보이콧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보이콧을 시작했나? 그러니까 지금 일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고 오히려 네. 뭐 국민의힘 뉴스는 지금 장동 대표가 장애투쟁하는 거에 몇 명이 왔냐, 누가 왔냐, 이건 무슨 의미냐, 뭐 한동훈은 신당을 창당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건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신선 너름에 도끼자루 썩어도 시간은 간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신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속마음은. 뭐 지금 선거도 많이 남았고 아직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준석 어떻게 끌어내린 겁니까? 최고위원 붕괴시켜서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김기현 어떻게 끌어내린 겁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어떻게 끌어내린 겁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말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앞서 자당의 역사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장동혁을 끌어내릴 정치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아직 모여있지 않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정식 원내대표는 해봤잖아요. 그래서 당권파로 분류됐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에너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대표는 자꾸 저러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고 네. 뭐 이런 복잡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은 어떤 조사에 따르면 40%대 나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20% 나오는데 실제 선거하면 다 말하자면 붙어서 나오잖아요. 뭐 지방선거 결과는 예. 12대 4가 났지만 접전지나 이렇게 가버리면 이 구도 하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18%까지 떨어져도 20 몇 프로 떨어져도 야 우리가 뭐 접전지 다 이기고 뭐 지난 선거 결과
뭐 저쪽 집에 불났다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볼 땐 장동혁을 진짜 끌어내려야겠다 이 에너지가 없고 신동욱 최고랑 거기 부산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중요한 거는 포스트 장동혁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감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개파와 정파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편이 거의 없어요. 한 두어 명 빼고는.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실각시킨다고 하면 그럼 다음 당대표 누가 할 건데 여기에서 저런 컨센서스가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는 한동훈이 복당을 해서 전당대회를 뛰든 아니면은 한동훈을 복당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전대를 뛰든 해가지고 결국 한동훈이 복귀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전당대회 그림판을 만들고 싶은 네. 건데 친윤계 쪽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장동혁은 몰아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한동훈 쪽이 온다.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만약 됐으면 진작에 아마 신동욱이든 김재현 최고한테 가서 딜을 해가지고 내려왔겠죠.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일요일 날 기자회견 하고 근데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 했더니 친한계가 발끈하는데 소위 말하는 당권파분들 다 같이 안철수 같이 축혀 세우면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혹시 안철수 뒤에 친윤이 있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다음에 전당대회를 안철수 의원이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 친윤이 지원 사격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런 그림까지 생각을 해두고 이야기를 질렀을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장동혁은 지금 지난주에 징계편을 시작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네. 징계편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뭘로 넘어간 겁니까? 혁신편으로 넘어갔어요. 본인이 혁신안을 갖고 오겠대요. 이제 우리는 장동혁이 주도하는 혁신의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예고만 한 거죠. 예고만. 그렇죠. 장동혁 대표 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뉴스에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등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가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그 일을 해냈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언더찐윤들이 그 뒤에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박수 치는 것까지는 알려졌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당 밖에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의 뭐 설전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차기 당권에 대한 제가 뭐 당대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성대모사만 너무 오랜만에 듣다가 진짜 안철수 의원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심하더만요. 한동훈 대표는 얼찐도 하지 마십시오. 한동훈을 밀어내겠다고 앞장서는 장동혁 역시 최악의 정치인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는 행태를 보면 그냥 야바위꾼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TV조선이 신나게 때리고 있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관련 의혹은 장동혁의 자격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죠. 집 6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맘먹었다면 장동혁 역시 이미 끝장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국힘 또한 400억 토해내고 위헌 정당 예산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